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 4D 기초 부분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한 2에서 3강조 정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네마 4D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네마 4D는 이렇게 생겼죠. 예. 처음에 딱 봤을 때 3D 툴 치고는 아주 좀 되게 심플하게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안에 그런데 수많은 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네마 4D도 마찬가지로 3D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애니메이션 VFX,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트래킹,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이 메뉴바들이 있죠. 네. 메뉴바들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른 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거나 오픈, 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4D 파일이 아니라 오브젝트 파일이라든지 다른 파일들을 불러올 때 아니면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라든지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브, 클로저 프로젝트, 올 프로젝트. 시네마 4D는 다중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했으면 다른 공간에서 또 하나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간에 상호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고 그쪽으로 다른 프로젝트로 갔다가 다시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는 요거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카피 해서 이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이 다중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언타이틀 1번 프로젝트로 가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 공간 안에서 뭔가 라이팅도 세팅하고 오브젝트도 세팅하고 여러 가지를 세팅했을 때 그 세팅된 오브젝트들을 그죠? 이렇게 세팅된 오브젝트를 요거 세 개를 컨트롤 카피해서 다시 언타이틀 2 프로젝트로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파일에 가시면 리센트 파일은 최근 파일이고,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확장자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FBX라든지 DXF, 콜라다 파일들, 그리고 3D 스튜디오 파일들 뒤에 이 확장자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마야라든지 아니면 3D 맥스 아니면 또 다른 3D 프로그램들로 넘어가실 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 파일도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DXF라든지 FBX, 콜라다 파일들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출력하게 된다면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맵 같은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FBX라든지 이런 확장자를 주로 사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에딧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언두 이런 거 있고, 프레퍼런스 안에 들어가시면 이 시네마 4D 속성에 대한 이런 세팅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레이트,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 랭스, 로프트, 스위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쪽에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 툴바에서, 상단 툴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디포머라든지 필드, 엔비로먼트,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피지컬 스카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메라,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라이팅은 어떤 라이팅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머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하단에 이 머터리얼 탭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엑스레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엑스레프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자동차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했다면 그 프로젝트는 그대로 저장을 하겠고요.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 빨간색의 자동차를 엑스레프를 통해서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하게 되면 빨간색의 자동차가 이 화면에 보이겠죠. 그런데 이 화면에서 그 빨간색의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의 원본 그 자동차 프로젝트에서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면 이쪽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업데이트하면 그 파일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부분에서는 이제 사운드 관련 이런 명령 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 툴바 자체를 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너레이터 선택해서 여기 위에 보이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걸 다시 빼고 싶다 할 때는 자, 이 위에 이 위쪽에 가셔서 오른쪽 키 눌러서 언덕 하게 되면 이렇게 빼내집니다. 그리고 지워버리면 돼요. 다시 꺼내고 싶으면 또 꺼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크리에이터는 아무래도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모드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게 모델, 오브젝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거는 네, 이 부분들도 이 상단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 솔로 버튼들 내 오브젝트를 보이는 것만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끔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이 솔로 버튼이 있는데 이 솔로 버튼은 이 왼쪽에 이 솔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툴바에 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다 살펴본다? 이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다면 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커맨드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네마포드의 수많은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들, 명령 툴들. 네,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다 알아서 이렇게 득될 것도 있지만 다 몰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툴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다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계속 봐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모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죠. 포인트, 엣지, 폴리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폴리곤 편집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폴리곤 오브젝트, 폴리곤 모델링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포인트와 엣지, 폴리곤 이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D 트래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트래킹에 관련된 도구들이고요.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자, 셀렉트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오브젝트가 지금 이 기본 이제 도형인데 기본 도형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레디어스 이렇게 움직여서 이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키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이트 기본적인 속성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폴리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버텍스라든지 폴리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이 왼쪽 상단 왼쪽 툴바에 보면 자, 버텍스 이렇게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시네마4D에서는 폴리곤 편집, 버텍스 편집, 엣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 이 왼쪽 툴바, 사이드 툴바에 있는 요 메이크 에디트 테이블을 눌러줘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기본 속성이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메이크 에디트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 버텍스를 선택했을 때, 엣지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변합니다. 자, 버텍스를 선택하면 버텍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잠깐 움직여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폴리곤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뺄 수 있고,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 다중 선택할 때는 Shift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다시 우리 계속 할 거니까 일단은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툴에 대한 부분, 툴에 대한 부분도 여기 뭐 무브 툴이라든지 뭐 스케일 툴, 로테이트 툴이 있는데 이런 단축키죠. 옆에 있는 거는 단축키고, 자, T를 누르면 자 스케일이 됐죠. 다시 E를 누르면 뭐 무브 툴, R을 누르면 로테이션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자 눌러보고 자 이동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축키를 이렇게 외우는 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 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단축키는 잘 안 외워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하는 편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면 PSR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리셋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 리셋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선택하고 나서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창의 이 중심점으로 위치한다. 0, 0, 0. 포지션 0, X 0, Y 0, Z 0의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무브, 스케일, 로테이션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 툴바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자, 이 메쉬 안에 들어가시면 뭐 폴리곤 펜, 이것도 폴리곤 편집할 때 사용하는 펜인데요. 쉽게 말해서 폴리곤을 만들어내는 도구,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사각 이렇게 하나의 사각 폴리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차원 공간에 그렸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이렇게 틀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 뷰포트를 4개의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탑 뷰, 라이트 뷰, 프론트 뷰, 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 프론트 뷰에서 선택하고 나서, 자, 그런데 지금 뷰포트에 보면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와 이 양감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프론트 뷰에서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에 가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지금 라인으로 여기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라인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고라드 쉐이딩 라인즈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감이 표현된 입체적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표현했던 메쉬 선택해서 폴리곤 펜, 네, 이렇게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가면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저는 요런 모델링보다는 아예 그 입체를 갖고 어떤 형태를 갖고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요 방법이 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돼서 다시 폴리곤을 선택해서 가운데 폴리곤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딜레트,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눈을 만들고 다시 뭐 얼굴을 뽑아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뭐 간단하게 뭐 보여준다면, 자, 버텍스를 선택해서, 아니면 자,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애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폴리곤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죠?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두가 활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펜, 라인 컷, 아주 라인 컷은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단 툴바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거는 마우스 좌클릭을 길게 하시면 그 안에 또 다른 이제 명령 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렌더링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이 안에 수많은 명령 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자,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줄 거예요. 여기 스플라인을 들어가시면 스플라인 펜, 그죠? 우리가 일러스트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에서 패스툴로 뭔가를 그렸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입이 베지어로 되어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많이 봐왔던 베지어 곡선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나는 베지어를 딱 이렇게 리니어 라인으로 그리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시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스플라인도 있고요. 리니어로 이렇게 놓으면, 자, 일단 이렇게 직선으로 라인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시 스플라인. 네, 여기 라인 컷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라인 컷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점을, 자, 이런 리니어 이런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안에 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키 눌러서 크리에이트 포인트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스플라인 들어가시면 이 라인 컷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자, 자르고 나서 선이 계속 이어져 있어. 다시 ESC를 눌러야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죠? 자,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면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선택하고 나서 ESC, 그리고 자르고 나서 ESC, 아니면 자르고 ESC,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 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사실 이 폴리곤을 편집할 때 이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 안에 폴리곤을 편집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잠시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왼쪽 툴바에 있는 요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볼륨 부분은 볼륨 빌더, 볼륨 메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뭔가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합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그 오브젝트의 성질 중에 좀 물컹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그라프. 네, 모그라프를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보면 저희가 시네마 4D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시뮬레이션,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카메라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를 다루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 복제 기능이라든지, 매트릭스, 분할, 쪼개지는 거, 보로노이, 프랙처에서 어떤 입체적인들이 깨지는 현상들, 벽이 깨진다거나, 창문이 깨진다거나 할 때 사용한다거나, 모텍스트, 3D 타이포를 사용할 때라든지, 트레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모그라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네마 4D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모그라프에만 있는 아주 독창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이펙트들이라는 거는 요거를 사용해서 이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뭔가 포뮬러스럽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가 나왔을 때 딜레이가 걸어서 띠용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운드 관련된 거, 스텝, 크기가 순차적으로 커지는 어떤 모션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가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차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저런 효과는 어떻게 만들었지 해서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께 된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 세팅, 리깅, 예, 캐릭터를 움직일 때 어떤 뼈대를 생성해서 그 뼈대에 뼈대와 그 오브젝트 간에 어떤 밀착되는 스키닝 이제 작업을 또 진행하게 되고 그 안에 또 어떤 컨트롤러를 세팅해서 그 캐릭터가 팔다리가 관절에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좀 기회가 된다면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 모드 그죠? 내가 만약에 어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플레이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 밑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하단에 이제 타임라인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타임라인을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네, 시뮬레이션도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뭐 파티클에 대한 부분, 뭐 띵킹 파티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포스, 그죠? 어떤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m 위치에서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그 사과에 떨어뜨리는 어떤 바람의 세기, 중력의 강도, 뭐 잡아당기는 힘, 뭐 밀어내는 힘들을 이렇게 외부적, 포스라는 건 어떤 외부의 힘을 말하는 거죠. 뭐 스타워즈의 뭐 포스, 뭐 이런 그런 부분인 것처럼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과를 1m 공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몇 번 회전해서 저쪽으로 가게 위치해라 라는 거는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세계, 우리의 지금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헤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헤어는 지금 여러분이 당장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네, 트래커는 트래킹에 관련된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션 트래커라든지 오브젝트 트래커에 대한 모션 트래킹이라든지 뭐 오브젝트 트래킹, 네, 그런 부분의 작업을 하게 될 때 사용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렌더 부분은 렌더 공간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 상단 툴바에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플러그인들, 그렇죠.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 안으로 시네마포드로 갖고 올 때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외부 렌더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뭐 레드 시프트, 아직 비활성화 됐다는 건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레드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옥테인 렌더, 외부 렌더를 장착하게 되면 이쪽에 생겨납니다. 이게 뭐 후디니 엔진, 뭐 서브스턴스 엔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윈도우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아마 지금 설치만 되어 있다면 아마 요렇게 설치됐고요. 그리고 요렇게 설치됐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네, 요거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프라임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기 때 사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이 헬프에 들어가시면 이 체크 포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가 한 5개인가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까지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뭐 넥스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임 라이브러리만 하나 다운받아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 렌더 익스텐션 이야기 됐죠. 윈도우 이야기 됐고, 자, 윈도우에서 주로 보는 거는 사실 요거예요. 콘텐츠 브라우저랑 또 내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여러 가지 툴 중에 내가 뭔가를 막 사용하고 싶어. 자주 사용하는 툴. 아마 그런 툴들이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검색을 또 하다 보면 저 툴 어디서 꺼낸 거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윈도우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즈 커맨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뭘 꺼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디포머에 있는 이 베벨을 이 앞쪽에 꺼내고 싶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툴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툴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나는 이걸 계속해서 여기에 그죠? 이 인터페이스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윈도우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제이션 들어가시면 세이브 레이아웃 에즈 또는 세이브 에즈 스타트업 레이아웃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걸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커스터마이즈 팔레트라고 있죠. 네, 이걸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걸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시네마4D 인터페이스를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메뉴바, 이 상단 메뉴바만 봐도 지금 시간이 꽤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네마4D 기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